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이지호 강사입니다.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6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인 기본생활 영역에서 아이들의 편식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반 아이의 사례예요. 이 친구는 고기만 먹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수라는 아이는 점심시간에 고기만 먹고 다른 반찬이 나오면 전혀 먹지를 않습니다. 특히 채소 종류의 반찬이 나오면 교사가 권유를 해도 먹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를 않거나 또 시도를 하다가도 그대로 뱉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고기 반찬에 다른 채소 반찬을 잘 보이지 않도록 섞어주더라도 입안에서 다른 감촉이 느껴지면 바로 뱉어냅니다. 교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채소를 삼켰다가도 헛구역질을 한다거나 실제로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 친구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적인 특성에서 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의 3배, 1만 개의 미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서 미래라는 것은 맛을 느끼는 감각 세포를 말하는데요. 아이들은 미래가 많기 때문에 맛을 더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죠. 따라서 2에서 5세에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 네오포비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8세 이후가 되면 미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편식의 경향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양육 환경에서 오는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식의 실패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질감과 냄새, 조리 방법 및 선호하는 음식만을 제공했을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초기의 이유식은 아이들의 평생의 식습관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올 수가 있는데요. 무분별하게 간식을 제공을 했다라던가 원하는 음식만을 제공했을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편식으로 인한 다양한 음식 경험이 부족했을 경우에 이와 같이 편식의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이에요.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고 구토했던 경험, 또 먹기를 지속적으로 강요당해서 위축됐을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인들을 좀 이해해 보고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가 먹지 않는 음식의 종류와 조리 방법에 따른 선호 등을 상세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경우에 영유아들이 식사 시간이나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싫은 음식 억지로 먹으면 먹기 싫고 또 구토와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렇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영아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음식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거나 조리 방법을 바꾸어서 영아가 먹는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 볼 수가 있겠죠. 유아의 경우에는 음식이 먹기 힘든 이유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의 모양과 색이라던가 자라는 과정 등의 특징과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영유아가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먹은 음식 색깔에 맞추어서 색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이들 스스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의 경우 또래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먹기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점차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늘려가 볼 수가 있겠죠. 교사는 목표를 달성한 것 자체보다는 유아의 시도 자체를 좀 격려를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수가 오늘 당근을 몇 개 먹어볼까요? 당근 먹어볼래요? 진수는 브로콜리 먹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직접 덜어온 브로콜리를 다 먹었네요. 라고 교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채소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계절마다 나는 제철 채소와 과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실의 환경을 구성하고 관련된 활동을 계획합니다.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요리 활동이나 맛보기 활동을 실시합니다. 어린이집의 텃밭 또는 보육실 내에서 화분을 이용해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키우면서 영유아가 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화라던가 노래, 동영상 등을 영유아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수가 브로콜리 먹기가 좀 힘들었나 봐. 선생님이 자세히 보니까 브로콜리가 우리 어린이집 앞에 있는 나무처럼 생겼어. 어, 우리 브로콜리는 맛있는 음식이야. 또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상호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반에 토마토 화분이 생겼어. 우리가 물도 주고 잘 돌봐주면 정말 먹을 수 있는 이런 빨간 토마토가 열린대. 우리 반 화분에 열린 토마토가 어떤 맛일까?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고 그 맛을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이에요.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강요가 식사 시간에 계속되다 보면 영유아는 점점 더 해당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음식을 먹이기보다는 아이가 좀 준비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자연스럽게 노출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린이집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동일한 목표와 기준으로 지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만 지도를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이 목표를 설정을 해서 같이 해결을 나갈 수 있는 같은 방향으로 해결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조리 시에 채소를 이용한 육수를 사용한다던가 채소를 곱게 다져서 좋아하는 고기나 다른 재료와 섞어서 조리하는 등 다양한 조리 방법을 사용해서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좀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하거나 자녀와 함께 식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부모와 같이 이렇게 푸드브릿지 음식을 같이 준비를 해봄으로써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채소를 썰거나 씻는 등 영유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이나 식재재와 재료들을 좀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발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은 이 시기에 자기 주도성, 자아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 특성상 이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죠. 이유식 단계에서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오랫동안 식습관을 좌우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유식 단계에서 다양한 음식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음식에 대한 좋지 않았던 트라우마로 음식 거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한꺼번에 노출을 하기보다는 또 억지로 먹이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당근을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당근을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실물 당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당근을 맛보게 하고 냄새도 맡아보게 함으로써 이렇게 두려운 음식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경험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